안녕하세요. 현세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제정신 좀.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라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오늘 새벽에 정말 이 층간소음 옆집이 시끄러웠거든요. 옆집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새벽 2시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유희열 사태 말고 유혈 사태. 그래서 오늘 발음이 정말 많이 뭉개질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야근을 안 했는데 야근을 하나도 안 하고 주말 잘 보내고 잠을 자고 왔으면 됐는데 이 어떻게 해야지? 몸도 엄청 뻐근하네요. 네, 어쨌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거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려가지고 잠결에 얘기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잠 잘 자길 바라고요. 꼭 집 알아볼 때에는 하룻밤만 자본다 라고 말씀해보세요.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달렸던 것은 한여름의 아테네였다. 한여름의 아테네는 실제로 가본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덥다. 그곳 사람들은 볼 일이 없으면 오후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잔다. 해가 저물고 나서야 겨우 밖으로 나와 활동을 시작한다. 여름철 그리스에서 한낮에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관광객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개들도 그늘에 들어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참을 보고 있어도 전혀 구별이 가지 않는다. 그만큼 덥다. 그런 계절에 42km를 달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내가 아테네에서 마라톤까지 혼자서 달릴 작정이라고 말하자 그리스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그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 라고 말했다. 나는 아테네의 여름 더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으므로 그리스에 올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요컨대 42km를 달리면 좋지 않은가 하는 느낌으로 거리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온도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아테네에 와보고 나서 더위가 너무나 심한 것에 역시 겁이 났다. 확실히 정상적인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오리지널 마라톤 코스를 내 다리로 달려서 그에 관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치고 머나먼 그리스까지 와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한 끝에 혹독한 더위에 따른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에 아테네를 출발하여 태양이 높이 쏟기 전에 결승점에 도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온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흡사, 달려라 메로스와 같다. 말 그대로 태양과의 경쟁이었다. 함께 그리스에 온 사진가 가게야마 마사오 씨는 편집자와 함께 차에 타고 따라오도록 되어 있었다. 차로 따라오면서 사진을 찍는다. 진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급수대도 없어서 달리는 중간중간에 차에서 음료수를 받아 마시기로 했다. 그리스의 여름은 매일이 흉폭한 땡볕이다. 탈수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라카미 씨, 진짜 코스를 전부 달리는 건가요? 라고 가게야마 씨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듯이 물었다. 당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런 기획이라는 것 실제로 전부 끝까지 정해진 대로 완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적당히 사진만 찍고 중간에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달리실 작정인가 보군요. 세상 일이란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 어쨌든 아테네 올림픽에도 사용되었던 올림픽 스타디움을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곧장 마라톤을 목표로 달리기 시작한다. 도로는 간선 도로로 한 줄기로 뻗은 길이다. 실제로 달려보면 알겠지만 그리스의 도로 포장은 일본과는 무척 느낌이 다르다. 자갈 대신 대리석 가루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태양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미끄러지기 쉽다. 비가 내리면 자동차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비가 오지 않아도 운동화 바닥이 슉슉 하는 소리를 낸다. 미끌미끌한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져 온다. 여기부터는 당시 잡지에 썼던 기사를 간추려서 싣는다. 태양은 점점 높이 솟아오른다. 아테네 시내의 도로는 무척이나 달리기 어렵다. 경기장에서 마라톤 가도에 입구까지는 대략 5km 정도지만 신호등의 수가 너무 많아 달리는 페이스가 흐트러진다. 불법 주차와 공사 때문에 보도가 막힌 곳이 적지 않고 그때마다 차도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른 아침에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맹렬한 스피드를 내고 있어 러너는 신변의 위험을 오싹하게 느끼게 된다. 마라톤 가도에 접어든 부근에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고 시내의 가로등은 일제히 꺼진다. 여름의 태양이 지표를 지배하는 시각이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시에스타를 즐기는 습관이 있어 그만큼 출근 시각이 이르다. 모두 신기한 듯한 눈으로 달리고 있는 나를 본다. 날이 밝기도 전에 아테네 시내를 달리고 있는 동양인 남자를 발견한 것은 아마도 드문 일일 것이다. 아테네는 조깅 인구가 적은 곳이다. 12km까지는 완만하게 이어뻗은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다. 6km 근방에서 러닝 셔츠를 벗고 상반신을 드러난 채로 달린다. 언제나 그렇게 달린 탓으로 셔츠를 벗어버리니 기분이 상쾌하다. 고갯길에 다 오르자 가까스로 시내를 벗어났다는 느낌이 든다. 잠깐 숨을 돌리고 나서 보니 보도 전체가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고 흰 선으로 구획된 좁은 갓길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러시아어가 시작되고 자동차 수가 불어간다. 대형 버스와 트럭이 시속 80km쯤 되는 속도로 나의 몸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간다. 마라톤 가도라고 하는 말에 여운에는 왠지 모르게 옛 정취가 느껴지지만 지금은 그저 통근 산업도로일 뿐이다. 이 부근에서 처음으로 개의 시체와 마주쳤다. 커다란 다갈색의 개다. 외상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널브러져 있다. 아마 들개가 밤중에 맹렬한 스피드로 달리는 자동차에 치였나 보다.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옆을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들은 개의 시체 따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그 조금 앞에서 이번에는 자동차 바퀴에 깔린 고양이를 보았다. 이 녀석은 찌그러진 피자처럼 완전히 납작해져서 벌써 말라붙어 있다. 차에 치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그런 도로인 것이다. 멀리 도쿄에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찾아와 왜 이처럼 살풍경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산업도로를 일부러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런 일 말고도 달리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은가? 결국 개 3마리, 고양이 11마리가 이날 마라톤 가도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동물의 수였다. 죽은 고양이와 개의 수를 헤아려 보면서 의기소침해졌다. 오로지 앞만 보고 계속 달린다. 태양은 그 온전한 모습을 내 앞에 드러내고 믿기 어려운 스피드로 충전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다. 너무나 목이 마르다. 땀을 닦을 겨를조차 없다. 공기가 너무 건조한 탓에 땀은 피부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하고 그 뒤에는 하얀 염분만 남는다. 구슬 같은 땀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구슬이 될 틈도 없이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온몸이 소금기로 따갑다. 혀로 입술을 닦으면 안초비 소스 같은 맛이 난다.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게 식힌 맥주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5km마다 차를 타고 옆에서 따라오는 편집자로부터 음료를 받아 마신다. 달리면서 이렇게 많은 물을 마시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몸의 상태는 나쁘지 않다. 에너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70% 정도의 힘으로 딱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며 착실하게 계속 달린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번갈아 찾아온다. 내륙에서 해안으로 향하는 것이어서 다소 내리막길이 많은 편이다. 도심을 벗어나고 교외 지대가 멀어지자 주위는 점점 전원 풍경으로 변해간다. 도중에 있는 네아마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카페 앞 테이블에 앉아 모닝커피를 작은 컵으로 따라 마시면서 내가 달려 지나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석연치 않은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27km 부근에 고갯마루가 있고 그것을 넘으면 마라톤산이 얼핏 보이기 시작한다. 코스의 3분의 1을 달려온 셈이다. 스플릿 타임을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니 이대로 가면 3시간 30분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 30km를 좀 넘은 지점에서 바다로부터 맞바람이 불기 시작해 마라톤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기세가 더욱 강해져 간다. 살갗이 따끔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다. 약간 힘을 빼기라도 하면 그대로 뒤로 밀려갈 것만 같다. 희미하게 바다 냄새가 난다. 그리고 완만한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도로는 마라톤까지의 외길로 마치 긴 자로 선을 그은 것처럼 반듯한 도로다. 이 부근에서부터 본격적인 피로가 엄습해 온다. 아무리 수분을 보충해도 금세 목이 말라버린다. 짜릿하게 차가운 맥주를 마시고 싶다. 아니, 맥주는 생각하지 말자. 태양에 관한 생각도 하지 말자. 바람도 잊어버리자. 기사 쓸 일도 잊어버리자. 다리를 번갈아 가며 앞으로 내딛는 것에만 의식을 집중한다. 그것 말고는 지금 당장 급박한 문제는 없다. 35km 지점을 통과한다. 여기서부터는 나에게 있어 미지의 땅이다. 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35km 이상의 거리를 달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다. 왼편으로는 자갈투성이의 황량한 산들이 솟아있다. 한눈에 봐도 불모의 산들이다. 도대체 누가, 어떤 신들이 이런 것을 일부러 만들었을까? 오른편은 끝없이 이어지는 올리브 밭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살갗을 괴롭히는 바람이 바다 쪽에서 계속 불어오고 있다. 왜 이렇게도 강한 바람이 불어야만 하는 것일까? 37km 부근에서 모든 것이 실증 나버린다. 아, 이젠 지겹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체내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것 같았다. 텅 빈 가솔린 탱크를 안고 계속 달리는 자동차가 된 기분이다.
물을 마시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달리기를 멈추고 물을 마시게 되면 그대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목이 마르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데 필요한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다. 도로 옆에 빈터에 흩어져서 행복한 듯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양들에게도 차 속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사진가에게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셔터 소리가 너무 크다. 양의 수가 너무 많다. 셔터를 누른 건 사진가의 일이고 풀을 뜯어먹는 건 양들의 일인 것이다. 불평을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화가 난다. 피부는 어느새 작고 하얗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햇볕에 그을린 탓에 생긴 물집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더위다. 40km를 넘어선다. 이제 2km 남았어요. 힘내세요. 하고 차에서 편집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다. 말로 하는 건 쉽지 라고 대꾸하고 싶지만 생각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벌거벗은 태양이 너무나 강렬하다. 아직 오전 9시를 조금 지났을 뿐인데 대단한 더위다. 땀이 눈으로 들어온다. 소금기 때문에 눈이 따끔거려서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닦고 싶지만 손도 얼굴도 소금 투성이이기 때문에 눈을 닦으면 눈만 더 따가워질 것이다. 한자가 넘는 여름풀 너머로 결승점이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한다. 마라톤 마을 입구에 있는 마라톤 기념비이다. 그것이 진짜 결승점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판단할 수 없었다. 결승점이라고 하기엔 눈앞에 너무 갑작스레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종착점이 보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갑작스러움에 대해 까닭없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마지막이니까 사력을 다해 스피드를 내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해도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온몸의 근육이 녹슨 대패로 깎여 나간 것처럼 거칠게 보였다. 꼴, 드디어 결승점에 다다랐다. 성취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내 머릿속에는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좋다 라는 안도감 뿐이다. 주유소의 수도를 빌려서 온몸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몸에 달라붙은 소금을 씻어낸다. 인간 염점이랄까? 온몸이 소금투성이다. 사정을 들은 주유소의 아저씨가 화분의 꽃을 꺾어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나에게 건네준다. 수고했어요. 축하합니다. 이국 사람들의 그런 작은 마음 씀씀이에 가슴이 뭉클하다. 마라톤은 작고 친절한 마을이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이런 곳에서 수천 년 전의 그리스군이 처절한 전쟁 끝에 페르시아의 원정군을 배수진을 치고 물리쳤다니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마라톤 마을의 아침 카페에서 나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찬 암스텔 비어를 마신다. 맥주는 물론 맛있다. 그러나 현실의 맥주는 달리면서 절실하게 상상했던 맥주만큼 맛있지는 않다. 제정신을 잃은 인간이 품는 환상만큼 아름다운 것은 현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테네에서 마라톤까지의 소요 시간은 3시간 51분. 좋은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나는 혼자서 마라톤 코스를 주파한 것이다. 교통 지옥과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와 격렬한 갈증을 극복하고 이만하면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 이 순간 아무래도 좋다. 아무튼 더 이상 한 발짝도 달릴 수가 없다.
뭐라고 해도 그것이 가장 기쁘다. 아,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나로서는 난생 처음의 42km 달리기였다. 그리고 그런 가혹한 조건 아래 42km를 완주하는 것은 고맙게도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그해 12월 호놀룰루 마라톤을 꽤 괜찮은 기록으로 완주했다. 하와이도 더웠지만 아테네의 여름에 비하면 하와이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런 까닭에 호놀룰루가 나에게는 마라톤 풀코스 경주의 대비가 된다. 그 일에 매년 한 번씩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썼던 이 글을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고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횟수와 거의 같은 횟수의 풀 마라톤을 완주한 지금도 42km를 달리고 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처음 그리스에서 마라톤까지 달려갔던 그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마라톤을 할 때마다 대체로 여기에 쓴 것과 같은 심적 프로세스를 되풀이하고 있다. 30km까지는 이번에는 좋은 기록이 나올지도 라고 생각하지만 35km를 지나면 몸의 연료가 다 떨어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텅 빈 가솔린 탱크를 안고 계속 달리는 자동차 같은 기분이 된다. 하지만 완주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고통스러웠던 일이나 한심한 생각했던 일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음에는 좀 더 잘 달려야지 하고 결의를 굳게 다진다.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도 결국은 똑같은 일의 반복인 것이다. 그렇지, 어떤 종류의 프로세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어느 뭐로나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요한 반복에 의해 자신을 변형시키고 그 프로세스를 자신의 인격의 일부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아, 힘들다. 제4장 2005년 9월 19일 도쿄. 나는 소설 쓰는 방법의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9월 10일에 카우아이 섬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2주일쯤 머물렀다. 일본에서는 도쿄의 사무실 겸 아파트와 가나가와 현에 있는 집을 자동차로 오갔다. 물론 그 사이에도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오랜만의 귀국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내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8월만큼 자유롭고 한가하게 달릴 수 없다. 그 대신 한가한 시간을 찾아내서 장거리 달리기를 충분히 한다. 일본에 있는 동안 20km를 2번 달리고 30km를 한 번 달렸다. 하루 평균 10km를 달리는 페이스는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오르막길을 달리는 연습도 의식적으로 했다. 우리 집 주위에는 높낮이의 차가 있는 언덕길 왕복 코스가 있고 이 코스를 21바퀴를 달렸다. 시간은 1시간 45분. 지독하게 습하고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이건 무척 힘들었다. 뉴욕시티 마라톤은 거의 평탄한 코스지만 모두 7개의 큰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고 대부분의 다리는 현수교의 구조이므로 중앙 부분이 높게 솟아 있다. 뉴욕시티 마라톤은 지금까지 3번 달렸는데 그 완만하게 높고 낮은 경사진 길이 길게 뻗은 코스가 생각보다 훨씬 다리를 무겁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남아있는 센트럴 파크로 들어선 이후부터의 비탈길은 매우 가팔라서 언제나 여기서부터는 스피드가 떨어져 버린다.
센트럴파크 내의 고갯길은 아침 조깅을 할 때는 그다지 힘이 안 드는 완만한 경사지만 마라톤 레이스의 종반에 이곳에 접어들면 마치 장벽처럼 주자의 앞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기력을 무자비하게 앗아간다.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결승점이라고 자신을 다그치고 격려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건 마음뿐이고 여간에서 결승점이 가까워지지 않는다. 목은 타지만 위는 더 이상 수분을 찾지 않는다. 다리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부근이다. 나는 원래 고갯길은 그리 어려워하지 않는다. 코스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른 주자를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라면 오히려 환영을 할 정도지만 그래도 센트럴파크의 마지막 언덕길은 언제나 나를 맥빠지게 만든다. 마지막 몇 킬로를 즐겁게 달리고 전력 질주해서 웃으면서 골이 나고 싶다. 그것이 이번 레이스의 목표 중 하나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3분의 1 정도 읽게 되었는데요. 세계 그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가 정말 달리기를 하면서 했던 생각들, 달리기를 하면서 기억나는 감정들, 그것들을 몽땅 책에다 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예전에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새벽이 되잖아요. 이제 새벽이 되면 잠을 깨기 위해서 저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운동장을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냥 대학교 운동장을 신나게 뛰고 다시 들어가면은 잠이 확 깨고 그리고 몸에 피도 뭔가 도는 느낌이 들어서 새벽에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못해요. 지금 하면은 그냥 자기 위해서 힘 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체력이 하도 좋았어가지고 그 체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물론 계속 달리는 걸 연습하면 그 머슬 메모리라고 하나요? 머슬 메모리 덕분에 제가 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헬스조차도 겨우겨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체력 관리 항상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월요일은 이제 보통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그래서 좀 급하지만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항상 밥도 잘 챙겨 드시고 너무 힘들면은 좀 잠도 자면서 쉬엄쉬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은 쉬었다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이제는 뭐 피곤하면은 그 눈 붙잡고서 뭘 해도 크게 그 진도가 나가지도 않고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저도 조금만 쉬고 오늘 월요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조금은 쌀쌀하기 때문에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좀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셔서 따뜻한 음료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며 한 주 잘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봐요. 안녕. 안녕.